자, 교재 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표층 순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건데, 우선은 이 표층 순환은 결국 바람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표면에서 바람이 불어졌을 때 나타나는 해류인데, 미리 얘기해두지만 그림이 약간 복잡해요, 이거. 우선 이 표층 순환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대략 여기를 우리가 적도라고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대략 여기쯤을 30도 부근이라고 볼 거고, 북반구 쪽 여기를 대략 남반구 30도다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특히 남반구 쪽에는 대략 한 여기쯤에 남극 대륙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바닷물 표면에서 불고 있는 바람의 형태를 보자면, 여기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북동 무역풍,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불고 있는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편서풍이 각각 위도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실제 이제 해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잠깐 보자면,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뭐냐면 92페이지를 넘어가봐. 92페이지. 92페이지의 오른쪽 날개에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이라서 무슨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에크만은 사람 이름이고, 수송은 말 그대로 해수를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칠판이 지금 바닷물 표면이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었대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북반구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 표면에 지속적으로 바람이 저기 계속 불어. 그러면 해류가 발생할 것인데, 그때 해류가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가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오른쪽 직각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 그러면 해류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방향을 꺾어서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층에서의 그 해류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그러면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얘가 대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표층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면 이 해류는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왼쪽 작용하니까 왼쪽 45도로 표층 해류가 발생한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 해류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0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두께에서 이렇게 해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10m 밑에 있는 그 물은 이 해류 때문에 끌려가려고 할 겁니다. 이 해류가 발생하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을 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EMV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꺾으려고 하는 요 힘은 속력에 비례하고 있다고 봐야 돼. 속력에 비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람이 불면 표층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표층 해류 밑에 있는 바닷물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속도가 느리겠지.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전향력이 더 작게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얘가 45도만큼 꺾인 거에 대해서 얘는 그 다음 밑에 있는 물은 45도만큼 안 꺾이고 대략 이렇게 꺾입니다. 요거는 바람 세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10에서부터 한 20m 정도 되는 물은 얘보다는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것이 방향이 살짝 오른쪽 꺾이는 상태가 나타난다 뜻입니다. 그럼 이 해류 때문에 20m 밑에 있는 바닷물을 끌려가야겠지. 대신에 얘보다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전향력이 작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살짝 이렇게 꺾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20에서 30m의 바닷물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라고 치게 되면 이 바닷물 깊이에 따라서 수심별로 가는 방향을 표시한 것들인데,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원형 나선 계단을 타고 내려가듯이 해류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야. 모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어쩔 때는 해류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다가 쭉쭉쭉 돌아가다가 표면에 이 해류와 반대 방향의 해류가 발생할 때가 생깁니다. 표면에서 나타나는 표층 해류와 반대 방향의 해류가 발생할 때가 생기는데 그때 얘가 어느 정도의 수심을 가질 거라고. 그쵸? 그 수심, 표층 해류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해류가 나타나는 그 수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찰 저항 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찰 저항 심도. 그러면 마찰 저항 심도라는 이 말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해류가 어느 깊이에서 나타나겠다.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위에서 본 그림이야. 점점점 이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원형 나선계단 타고 내려가듯이 꼬이면서 들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층 해류는 지금 이쪽 방향 가고 있대. 우선 이거 잘 넣어줘야 돼. 표층 해류의 방향 요거. 그러면 이 모든 해류의 평균값, 모든 해류의 평균값은 그럼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제일 많은 물이 갑니다. 이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가장 많은 물이 끌려가게 돼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표층부터 해가지고 마찰 저항심도 나타나는 요 해류까지 전체 해류가 나타나는, 그래서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어디로 가는지 평균 수송량을 따져보게 되면 바람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제일 많은 물이 가더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크만 사람이란 요 사람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지혜론을 따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은 이거 절대로 해류가 아닙니다. 해류가 아니에요. 왜 해류가 아니냐면 해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흘러가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얘는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에크만 수송을 다른 말로 평균 수송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균 수송량. 요거 두 번째 잘 외우셔야 돼. 이거 방향하고 수심을 잘 외우셔야 된다. 방향과 수심. 자, 그럼 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평균 수송량이래. 바람이 하나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이동 방향.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거냐면 해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수량. 어디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수량이 변화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해수면의 높이가 바뀝니다. 결국 이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람이 불어서 표층에서 나타나는 해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이다. 요거 하나랑, 바람이 불었을 때 평균적인 물의 이동 방향은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다 라는 것인데, 그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해수면 높이의 변화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뭐지?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금 처음 개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만, 결국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은 뭐냐면 바람 불면 표층은 오른쪽 45도, 평균 수송량은 오른쪽 직각 방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우선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불어 바다 위에서. 그러면 저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결정되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 불고 있으니까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류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풍이 부르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 바람 방향이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류가 나타나겠죠. 남반구는 전향력이 반대죠. 그래서 왼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표층 해류가 발생이 된 것이고, 여기서도 산소풍을 타고 이렇게 해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 쓴 이유가 있어요. 저위도는 난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고위도는 한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온 때문에 저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쓴 겁니다.
어때요?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지? 안 돼? 안 되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난 지금 이해 못했다. 괜찮아, 뭐 손 든 거 만 거야. 든 거야. 자, 다시. 요 에크만 수소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말이 되게 많잖아. 근데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겁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표층 해류 방향은 오른쪽 45도 방향이에요. 표면에서는. 그리고 바람 불었을 때 에크만 수송 방향은 오른쪽 직각 방향이에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요거 한 거야. 그러면 이해될까? 안 돼, 그래도? 자, 알아서 다시 할게요. 92페이지에 그 오른쪽 날개 나와 있는 그림을 봐봐. 그 그림을 보면서 따져봐야 돼. 바람이 불어. 그러면 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쭉 불었으면 이 바람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닷물이 끌려가야 돼.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다 말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그래서 표층의 해류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해류가 이렇게 나타났대. 이 해류가 이쪽 방향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해류의 밑에 있는 물은 같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전향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해류가 지금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해류 밑에 있는 물도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깊어질수록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아, 뭘 안 그럴게. 이해 안 돼. 아, 협박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응. 표층이랑 그 완전 수직 아니 일직선으로 이거? 수직 무슨 말이지? 이 해류? 거기 더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해류가 안 돼. 괜찮아. 지금 막 해 그냥. 여기서 모르겠다. 그럼 저기 이게 도는 거예요? 아, 도는 게 아니라 해류 가는 방향을 위에서 봤었을 때 이게 내려다 봤었을 때 여러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야. 바람 하나 불어가지고. 원형 나선 계단을 생각해봐.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야. 수심이 지금 점점 깊어지잖아. 이렇게.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계속 밑으로 쭉 내려가는 중인데 수심이 깊어졌을 때 바람 때문에 요 해류가 발생했다가 이 해류 때문에 요게 발생하고 요것 때문에 요게 발생하고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원인 결과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밑에 있는 바닷물은 어쨌든 간에 끌려갈 때 전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 있는 바닷물과는 살짝 오른쪽 꺾이는 듯한 형태로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바람이 불었다? 그럼 표층 해류는 45도다.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횟수가 대부분 다 이동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표면이면 얘는 그나마 조금 더 깊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지. 이렇게. 수심하고 방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심하고 방향만. 그러면 일로 넘어왔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 안 됐어요. 뭐가? 왜 바람이랑 지금 사실 아, 이게 왜 그러냐고? 네. 아, 됐다고 안 됐다고? 왜 이랬어 지금?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평균값이야. 뭐냐면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바람 때문에 바닷물 끌려가잖아. 끌려가는 동안에 전향력을 받아.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원래 처음 해류는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이렇게. 갔을 것인데 얘가 이 바닷물이 움직이자마자 전향력이 오른쪽 직각으로 계속 작용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합력 크기 반대로서 얘가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여 계속. 그래서 이것이 평균값을 봤을 때 대략 바람의 45도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전향력이 바닷물에 작용하냐고? 당연히 작용하지.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전향력이 작용하게 돼. 하다못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향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천천히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틀 만큼 그게 큰 전향력을 안 받은 것 뿐이지. 그 욕조에서 물 빠질 때 돌면서 빠지는 거. 다 전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오른쪽 45도로 북반구니까 오른쪽 45도로 얘는
바람이 왼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해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전형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왼쪽 45도로 해서 해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우리가 그림을 딱 봤을 때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해류들은 전부 다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알아둬야 것, 위도와 평행하게 나타나는 해류가 있잖아요. 지금 그림을 그린 것처럼 위도와 평행한 이 해류와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해류가 저렇게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육지를 만나. 육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육지를. 그러면 이 해류가 잘 가다가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물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왜?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지금 전향력을 미치는 설명하고 있지. 계속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계속 꺾이려고 하는 힘입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꺾이려고 하는 힘. 그래서 얘가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막 꺾여.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물도 있어요. 일부가. 근데 그 양이 적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마찬가지로 얘가 쭉 가다 육지를 만나잖아. 그러면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많이 꺾이려고 해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 근데 그 양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지를 만나면 위도를 가로질러서 그 해류가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해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남반구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 왼쪽이잖아. 그러면 얘가 쭉 가다가 육지를 만났다.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많이 끌려서 가려고 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덜어. 얘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많이 물이 끌려갑니다. 단 남반구는 오른쪽으로 가는 물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가 남극 대륙이거든. 남극 대륙 쪽으로 가는 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두 번째, 위도의 거의 직각으로 나타나는 해류들 있죠. 위도의 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런 해류들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향력을 받아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육지를 만나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많이 틀려고 할 것이고 남방은 왼쪽으로 많이 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향력의 작용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적도 근처 한번 보세요. 적도 근처.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오는 조금의 물과 여기서 오는 조금의 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물들이 만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적도를 따라서. 그러면 적도를 따라온 이 바닷물이 육지를 만나면 전향력이 0이니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그림 복잡해? 선생님 왜 전향력이 크게 얘기해줘. 왜 전향력이 0이에요? 전향력이 왜 전향력이까지밖에 안 들려? 0이에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있잖아. 이게 전향력을 구하는 식이야. 이게 위도거든. 사인 0.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만약에 적도가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다 곱하기니까 이게 0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바닷물이 형성되더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와요. 뭐냐면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적도를 포함해서 돌고 있는 요 순환이 하나 있고 30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순환이 하나 있고 여기 그림이 없는데 60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순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잠깐 제외하고 북쪽을 본다 치면 적도를 포함해서 돌고 있는 요 순환을 열대 순환이라고 하게 되고 30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요 순환을 열대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요 순환을 한대 순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열대 순환과 같은 경우에 북반구는 이렇게 돌고 있어. 반시계 방향이죠. 얘는 이렇게 돌고 있죠. 시계 방향.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얘도 반시계 방향. 시계다 반시계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려고 하면 더 복잡해.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을 전향력을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놈이. 마찬가지야. 적도를 포함한 남반구 요것을 10개 순환, 30도를 포함한 남반구 요 순환을 10대 순환. 근데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가 남부 대륙이기 때문에 얘와 같이 이렇게 없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태평양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북태평양하고 남태평양에서 이런 식의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쓸 때 각각의 해류 이름들이 나오겠죠. 각각의 해류 이름들이. 이 해류 이름들을 다 알기엔 너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 그냥 알아두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우선은 요거 적도 북쪽에서 가고 있는 요 해류를 북적도 해류. 그럼 얘 이름 금방 나오죠. 적도 남쪽에 있는 거니까 남적도 해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하거나 치면 이 태평양 북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해류 있죠. 제일 밑에 있는 요 해류. 남극대륙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해류입니다. 요것을 뭐라 하냐면 남극순환류 또는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서풍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면의 흐름이다. 서풍피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극순환류라고도 말하고 서풍피류라고도 말하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얘 있잖아요.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에서 가운데 적도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해류를 적도에서 흐르는데 북적도하고 남적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반대의 흐름, 적도 반류. 그럼 이거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서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 해류, 이것을 크로시아 해류. 그 다음에 크로시아 해류 건너편에 있는 여기 미국 서쪽 해안을 따라가고 있는 요 해류를 캘리포니아 해류. 지금 쓴 것들은 눈에 익어냅니다. 지금 쓴 것들은 북태평양, 북적도, 적도 반류, 남적도,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크로시아와 캘리포니아 해류. 이게 만약에 너무 많아요.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것만, 이거라도 알고 있어요. 요것만, 요거 아니 요거, 이 네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해류가 저렇게 바람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 해류들을 왜 뭐 하려고? 주워달라고? 아니야. 아이고 힘들다. 여기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해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우리 그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자, 86페이지. 거기는 해류가 겁나 많아요.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되는? 아니요, 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아까 이것처럼 태평양에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네 가지만이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이 표층순환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하는 요것을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우선 이 서한 강화 현상이 지금 교재에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놈이. 나왔다. 다행이다.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 3번에 서한 경계류, 동안 경계류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볼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선 말 그대로 서쪽 해안이 강화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다의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강화되는 현상.
자, 뭔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바다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바다가 이렇게 있었대요. 이쪽이 북쪽이라 치고 이제 남쪽이라 치고 대략 여기의 위도가 30도 부근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30도를 포함한 아열대 순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열대 순환을. 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얘가 지금 저 아열대 순환에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순환 중심이 여기쯤에서 나타나야 돼요. 순환의 중심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이런 식으로 동심원상으로 얘가 돌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겠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우리 지금 이거 아열대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순환을 못해요. 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지구가 자전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그러면 물은 서쪽으로 쏠려야겠지. 그냥 관성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질투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이렇게 자전한다? 그럼 물은 반대로 쏠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었던 이 바닷물이 어떤 식으로 얘가 순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가 똑같이 북쪽과 남쪽이 돼요. 여기가 30도 위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순환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여기로 쏠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쏠려요. 확 쏠립니다. 그러면 이때 순환 중심이 서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될 해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타원의 형태로 해서 해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찌그러진 상태로.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을 바꿀 만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치게 된다 그러면 순환 중심이 가운데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로 지나가는 난류가 있을 것이고 저기 쿠로시오처럼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한류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난류가 지나가는 이 통로와 한류가 지나는 이 통로가 똑같아. 자전하지 않으면. 근데 자전해서 얘가 이리로 옮겼대 이렇게. 그러면 서쪽을 지나가는 난류하고 동쪽을 지나가는 한류하고 분명히 특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북 간의 물의 이동량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남쪽 북쪽의 해수면 높이가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통로가 좁은 얘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빨리. 통로가 좁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일로 쏠리면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얘는 통로가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지나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얘와 같은 요것을 서쪽 해안을 따라간다 서안경계류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얘와 같은 이 해류를 동쪽 해안을 따라가는 해류 동안경계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 서안 강화 현상과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전향력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더 했다가는 진짜 통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만 받으시면 돼요. 자전 때문에 관성으로 쏠린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의 특징만 살짝 정리해 볼 것인데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는 지금부터 하게 될 이 특징들이 반대예요. 다 반대이기 때문에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야. 특히 우리나라는 프로시엘류처럼 큰 바다의 서쪽에서 흐르는 요 해류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왕이면 서안 경계류를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서안 경계류는 우선은 이동 방향을 보자네.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는 해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동안 경계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온이 결정이 돼요. 저위도에서 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난류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추운 지역에서 오는 해류다 보니까 차가운 물인 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결정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게 결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분이 나와요. 염류가 녹은 정도를 염분이라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따뜻한 물, 찬물 누가 더 염류가 잘 녹아 들어갈 것이냐? 당연히 따뜻한 물이지. 그래서 얘는 염분이 커요. 얘는 염분이 작아요.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온도의 반비라고 있는 것이지.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용존 기체량, 뭐 용존 산소량이든 용존 이산탄소량이든 이런 용존 기체량은 수온이 낮은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난류 쪽에. 그 다음에 영양 염류. 영양 염류하고 염류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염류는 녹아있는 상태고 염류는 동물이나 식물은 아니고 동물과 같은 그런 사체들의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수온이 결정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한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의 단면을 보잖아요. 단면. 그럼 어떤 단면이냐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동서방향을 잘라서 남에서 북방향을 본 단면. 여기서도 동서방향을 잘라서 남에서 북방향을 본 단면을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서한 경계류는 딱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폭이 좁아. 폭이 좁고요. 이게 해수면이야. 폭이 좁고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어요. 이렇게. 그런데 서한 경계류는 폭이 좁은 대신에 수심이 좀 깊게 나타나는 그런 해류가 될 것이고 동안 경계류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게 나타나는 해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서한 경계류고 얘는 지금 나오는 방향의 동안 경계류인데 단면 저기 단면 저기 동안 경계류가 더 커요. 어우 귀찮아 죽겠네 진짜. 자, 동안 경계류의 단면적이 더 큽니다. 여기 더 넓은 거 이게.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남에서 북으로 가든 북에서 남으로 가든 물의 양이 맞아져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근데 얘는 단면적이 조금 넓대요. 그러면 당연히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물의 양이 달라야겠지. 그래서 서한 경계류는 단위 면적을 지나가고 있는 유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물의 양이 얘는 많아요. 근데 얘는 적어요. 단면적이 얘는 좁고 넓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물의 양이 얘는 많아야 되는 적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더 많은 양의 물이 지나가려면 당연히 흐르는 속도, 유속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빨라야 될 것이고 얘가 더 느려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자, 그래서 서양 경계류는 요거 이런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동양 경계류는 다 반대예요. 다. 그러면 이것이 저렇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하고 캘리포니아 해류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의 서쪽과 동쪽이면 다 이 특징을 갖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리고 끝내자. 세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돼요. 86페이지 메뉴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북미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다시 북미와 남미, 호주가 있게 돼요. 그러면 대략 적도를 기준으로 받았을 때 여기 서쪽, 이 북대서양의 서쪽에서 이렇게 해류가 올라가고 있어. 서한 경계류. 북태평양에서도 이게 올라가는 해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있던 프로시오 해류. 이거 똑같은 거죠, 저거랑. 이거 올라가는 해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 내려가는 해류 다 똑같습니다. 큰 바다의 서쪽에 있으면 큰 바다의 서쪽 다 서쪽에 있으면 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다.
반대로 큰 바다의 동쪽에 있는 해류들은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기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큰 바다의 서쪽이냐 동쪽이냐 특징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대서양하고 태평양은 워낙 바다가 남북 방향으로 크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도양은 남인도양은 있어도 북인도양은 거의 없습니다. 면적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표층 해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하고 다음 주에 해수면 높이에 대한 것을 좀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저렇게 음.